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부동산 뉴스를 읽어보러 앉았습니다. 어제 하루 쉬었죠? 네. 어제 너무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복귀할 수 있어서 도저히 방송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피곤해서 집에서 잤어요. 죄송합니다. 대신 오늘은 뉴스 읽고 별별 수다 어제 녹화하고 온 내용 아마 또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역대 최저.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하루 평균 거래가 563채로 전년도 2월달 같은 경우에 768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563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보통 한 6, 700건 정도 사이 나왔었는데 5, 600건 사이 나오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가. 그래서 왜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냐, 전월세 거래량이 줄었냐 이유를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쪽으로, 경기도 수도권 쪽에 아파트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서 물량이 쏟아지니까 아무래도 임대가도 좀 저렴하고, 서울시에서 전월세를 구하던 분들이 좀 이제 수도권에 잘 정돈된 신도시든 택지지구든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물량 공급에 대한 여파가 서울시의 전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절 연휴가 포함된 것도 거래가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명절은 항상 거의 2월에 있지 않았나요? 설 명절은?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면 전월세가,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단지들 임대 물건들 좀 리스팅을 보거든요. 보면 물건이 안 빠지고 계속 있어요. 생각보다 임대가 잘 안 나가는구나. 그 물건들 남아있는 거 보면서 느끼긴 했었는데, 물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또 잘 나가지도 않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아마도 그런 이유도 있겠죠. 1월 달에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 매매가 거래가 많이 됐다 그랬잖아요. 매매 거래할 때 전세 끼고 매수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갭 투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요도 일정 부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매매 거래량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월세 거래량은 줄어드는 그런 역할도 있었을 것 같고,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수도권 쪽으로 임대 수요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고, 그래서 전월세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거래 역대 최저다 라는 그런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안전진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해서 이제 지금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 일단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통과가 돼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 다르죠.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라고 하는, 주택 단지라고 하는 딱 이렇게 구획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를 재건축하면 되니까 집만 낡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재건축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택가들을, 열악한 기반 시설이 열악한 주택가들을 정비하는 거니까 구역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지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집은 오래된 집도 있고 새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자체가 조금 달라요. 재개발 같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다르고, 재건축 사업은 일단 안전진단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노후주택 건축물, 노후 건축물이 되었으냐, 재건축을 합시다 라고 이제 준비하던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뉴스 읽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안전진단의 기준 자체를 강화하겠다,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겠다, 구조안전성 중심으로 보고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앞으로 아무래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빨리 이제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단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준 강화되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시점도 아직 지금 기사에서도 다 뭐 3월 중순 정도 돼야 될 거다, 뭐 그 이후 돼야 될 거다 말들이 많은데, 아무튼 되게 혼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빨리 기존의 안전진단 기준대로 해서 좀 갈 수 있게끔, 이 안전진단 4는 넘자라는 취지에서 뭐 성산 시형 아파트든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든 뭐 양천구에 있는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든 이렇게 막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비용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모금 운동도 하고, 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다음 기사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98%가 이제 의견을 전자공청회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게시판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다가 반대 의견이 98.5%에 달하는 의견들을 냈다고 합니다. 당장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어떤 전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거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고 하는 거는 안정화시키는 문제랑, 이렇게 재건축 사업처럼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하는 거는 좀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 법을 신뢰하고 있는 국민들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을 보고 따라서 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충분히 수기를 거쳐서 또는 변경할 거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리 변경을 할 거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대응하시던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이런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교육제도가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올해는 시험을 한 번 볼게요. 올해는 뭐 조금 말들이 많고 이상할 것 같으니 시험을 2번 볼게요. 뭐 대입시험을 2번 보게끔 한다든가 들쭉날쭉 자꾸 바꾸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죠. 뭐 결국 이런 제도라고 하는 거는 그 제도를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하게 지금 완전히 그거잖아요. 행정예고 날짜도 되게 줄여가면서 급하게 강화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엿먹어봐라, 사실 그런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고 하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는 하나, 그러나 좀 충분한 수기와 기간을 거쳐서 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대응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얘기인데요. 창덕궁 앞 40만 제곱미터 도시재생 밑그림 해서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제 저도 이제 창덕궁 예전에 데이트도 저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랑 아가씨라고 하니까 그러네, 저희 집사람이랑 데이트도 가고 하면서 오가던 이제 이 낙원상가 있고 탑골공원 지나서 이 길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익선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추진하고 그랬던, 말 그대로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나 이런 거 지으려고 했던 지역인데, 여기가 이 종묘라든가 이 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 이런 역사 문화재들이 다 가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이제 추진이 안 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옛날 길이기 때문에 길도 굉장히 좁고요, 차 갖고 이 안에 들어가긴 되게 어렵고 굉장히 낙후된 한옥들 있고 막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될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재개발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갈 거라고 생각했더니 골목 안에 여러 이제 아기자기한 가게들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나름 이플레이스로 서울 안에 있는 관광객들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일종의 관광상권 형태로 좀 변화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 큰 블럭, 그러니까 40만 제곱미터니까 얼마예요? 한 10만 평 되나요? 10만 평? 12만 평? 그 정도 면적을 전체적으로 좀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어저께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요 문서 뷰어. 왜 서울시는 이거 HWP 한글 파일로만 올려주는지 모르겠어요. PDF 파일 정도는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뷰어가 대신 있어서 이제 뷰어로 보면 그래요. 일단 낙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이름을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해진 것 같고요. 심의 결과 수정 가결돼서 이제 앞으로 추진될 건가 봐요. 그래서 총 16개의 마중물 사업과 19개 연계 사업, 그 다음에 신규 제한 사업 14개에서 49개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고 하고, 세부적인 내용 PDF 같은 걸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공개는 안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PDF 자료를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일단 이 보도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있는 길, 이제 지금 이 구역 안에 있는 큰 길에 테마를 부여해가지고 그 테마 기준으로 해서 좀 정비를 할 건가 봐요. 그래서 돈화문로라고 하는 큰 길은 왕의 거둔길, 그 다음에 3일대로라는 길은 근대 전환기, 그 다음에 낙원동, 익선동에 있는 뭐 세부 길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근현대를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서순락일이라고 하는 쪽에는 귀금속 산업. 이 종로 3가 쪽 가면 금은방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네 가지 이 일대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길들로 만들겠다고 하네요. 도남로는 왕이 백성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시민이 함께 궁궐로 가는 길로 변신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행으로 도남로를 거쳐 궁궐로 가게끔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며, 3일대로는 3.1운동 기념 시민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낙원상가 도남로 서순락길을 잇는 익선 낙원 지역은 저자로 나온 궁중문화가 시민의 삶 속에서 이어지도록 의식주락, 신흥문화를 재창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거 땡기는데요. 의식주락이면 이 안에 골목들 안에 여러가지 음식점들 들어가 주점들 만들고 조금 약간 전통 이런 파전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먹자골목으로 될라나요. 그리고 이제 귀금속, 청년 공예인들과 창의적 성작 동력을 결합, 공예 창작거리로 조성될 서순락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아무튼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사람들이 살던 지역, 주택가라고 하면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들,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보도자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안에 이 건물이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비해서 우리도 뭐 고층은 아니더라도 주상복합 아파트 지었으면 좋겠다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형태로의 변화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주기적으로 가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 마포구 전월세 계약
직접 등기 안내 데스크 운영이라 그래서 구청에서 민원 상담실 같은 거, 민원 상담실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가 됐나 봐요. 근데 자 보면 서울 마포구가 초보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 계약 안내 데스크 운영을 시작한다. 지자체가 전월세 계약 안내 데스크를 운영하는 건 최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후 임차인 매수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청 2층에 부동산 정보과 민원대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토지 건축물들 등의 면적과 용도 등 공적 사항도 확인해주고 등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도 알려준다고 하는데 북카페 안에서도 셀프 등기 관련된 글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거든요. 등기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등기비 아끼자. 셀프 등기가 좀 유행처럼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도 있었는데 사실 요새는 예전만큼 그렇게 셀프 등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 글들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셀프 등기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이 구청 가면 구청에서 잘 아는 담당 직원이 도우미가 안내해준다고 하니까 마포구 안에서 부동산 취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셀프 등기한다고 도움받을 곳이 있으니까 좋겠어요. 등기 업무 자체는 사실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등기 업무 중에서 구청하고 연관이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취득세 낼 때 세금 납부하는 부분, 세무과 가서 하는 그 부분이 사실 구청 업무고 나머지는 등기소 가셔서 하셔야죠. 등기소 갈 때 건축물 대장이든 토지 대장이든 이런 서류 일부 떼는 거는 구청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등기 업무는 등기소 소관이죠. 등기관이 하는 일이고. 자, 그리고 전월세 계약 안내 데스크라 그랬는데 저도 이게 처음에 뭔가 봤더니 이제 전월세 이게 부동산 사실 이제까지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공인중개사들 또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거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좀 미리 구청에서도 이런 전월세 임대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공무원 입장에서 또 이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여기 보니까 무슨 체크리스트도 준비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좋은 사례가 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1:1 재건축 압구정 현대 부담금 정면 돌파했는데 지금 요 지도에서 보시면 압구정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이제 압구정동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이 이제 사실 앞으로 남아있는 재건축 중에서는 제일 화두고 가장 뜨거운 가장 어떻게 보면 강남의 대장이 될 수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다. 저 어릴 때에도 굉장히 압구정동 하면 굉장히 부잣 동네 90년대의 오렌지족들 이제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압구정동이었죠. 압구정동 쪽에 있는 구정고등학교나 현대고등학교들 엄청 돈 많은 애들이 학교 다니고 그런 이미지였던 동네입니다. 네. 이제 압구정이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건축을 이제서야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이 현대가 기술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 물론 10여 년 전에도 주민들 대상으로 건설 회사들이 로비 엄청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압구정동 살고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에도 건설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만남을 가지면서 자기네들이 짓고 있는 새 아파트 제일 좋은 거 가서 보여주면서 이거보다 더 좋게 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홍보들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실제로 추진 자체는 1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저층 중심에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 데들이 이제 차근차근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압구정 쪽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들어가면서
이제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이 압구정 안에서도 지금 요 압구정 특별계획 3구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이 안에 그래서 블럭별로 해서 통합 재건축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압구정 3구역, 제가 생각할 때는 압구정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도 제일 안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요 지금 이게 성수대교, 요게 동호대교인가요? 그 사이에 있는 이 블럭들. 이 3구역에서 이제 추진위원장 선출을 했나 봅니다. 근데 추진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공약을 내세운 게 이게 되게 눈여겨볼 만해요. 중대형 중심의 고품격 단지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 내용이 사실 핵심입니다. 중대형 중심의 고품격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게 건축 규모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이게 기사에서 막 압구정 현대가 이제 압구정 이 3구역이 1대1 재건축을 추진할 거면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있길래 이게 무슨 내용일까 싶어서 관련된 이제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자, 부동산 블로그에 제가 글 올려놨으니까 압구정 3구역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1대1 재건축 자료 추가해서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0조에 보면 주택의 이제 건설 비율, 요거는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시행령 9조 1항에 보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60% 이하로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새로 재건축 사업으로 짓게 되는 새 아파트 중에 60%, 1000세대라고 하면 600세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 그랬으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즉 30평형대 이하로 600세대 이상을 져야 돼요. 600세대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형 평형들이, 중소형 평형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어떤 예외 조항이 있냐면 이 시행령 9조 2항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국민주택 규모를 그렇게 안 지어도 되게끔 하는 예외 규정을 뒀는데, 그게 뭐냐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전용 면적을 축소하거나 30%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무슨 소리냐? 기존에 갖고 있는 집보다 그냥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늘리더라도 전용 면적을 30% 범위 이내에서 늘리는 정도의 재건축이라고 하면, 그리고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남는 일반 분양이 있다고 하면 일반 분양은 모두 85제곱미터 이하로 짓겠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그냥 국민주택 규모를 전체 100분의 60 이하로 하는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시행령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이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 9조 1항 3호 그리고 2항에 따라서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을 이제 1대1 재건축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에서 보면 이런 1대1 재건축 형태로 사업을 시행한 데가 용산에 보면 렉스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렉스아파트는 40평형 460세대에 있었던 아파트거든요. 근데 재건축을 하고 나서 몇 세대가 됐냐면 460세대가 됐어요. 40평형 460세대가 50평형 460세대가 됐습니다. 완전 1대1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용적률 늘어나는 걸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조합원들이 다 동의하면 좋지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청산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산자 물량들만 일부 일반 분양을 했어요. 여기는 이 렉스 아파트 재건축, 지금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반포 5차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곧 입주하는 신반포 아크로 리버 아크로 리버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크로 리버뷰가 이제 지금 막 한강변에 짓고 있는 신반포 5차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1대1 재건축 형태로 지었거든요. 그 두 군데가 1대1 재건축 사업을 한 건데, 여기는 이제 조합원들이 그렇게 전용 면적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있거나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정도만 이 아파트를 지었고, 이제 그렇게 지어도 과거에 지었던 용적률이 막 지금 최고로 꽉꽉 채워서 지은 용적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 면적을 늘리더라도
용적률의 여분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남는 용적률은 예, 지금 여기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30평대 이하로만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남는 일반 분양 물량은 예, 분양하면 또 분양 수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재건축 할 때도 굉장히 고급 자재를 써서 사업비를 좀 잘 들여서 할 거라고 하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재건축 부담금 부분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신 그러나 이제 거의 이 경우는 헐고 새로 짓는 비용 자체의 조달을 일반 분양이 별로 없으니까 조합원들이 많이 해야 되니까 예, 사업비 부담은 좀 클 수 있다. 그런 건축 중대형 평형 중심으로 짓겠다는 거는 지금 있는 평형에서 평형을 그대로 하거나 조금 늘리는 형태로 말 그대로 좀 중대형으로 가게끔 하는 대신에 분양 수익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비용들은 조합원들이 다 내겠다. 이런 형태로 재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건 사람이 내것인 분이 당선자가 됐다고 하니까 일단 사업 계획은 뭐 그런 식으로 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이 레미안 2007리투스 렉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자료를 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5억 4,500인가? 예, 5억 5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40평 아파트를 헐고 50평 아파트를 짓는데 헐고 새로 짓는 비용들을 거의 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구조다 보니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압구정 3구역도 큰 틀은 그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건 아직까지 뭐 조합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 계획을 확정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조합 설립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의견 개진을 할지, 실제로 이 내용대로 갈지는 뭐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진짜 압구정이니까 할 수 있는, 예, 압구정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닐까, 예,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압구정 얘기가 나왔길래 한번, 네. 이제까지는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얘기들, 지구단위 계획 뭐 정한다, 안 정한다, 뭐 때문에 교통 뭐가 해결이 안 돼서 지구단위 계획 확정을 못해, 그런 얘기만 보이다가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2월이 다 갔습니다. 예, 내일 3월이죠? 예, 3월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